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건강 걱정, 점심때쯤엔 자식 걱정, 해가 지면 돈 걱정이 머리를 채웁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반복. 걱정이란 놈은 쉬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 곁에 가장 오래 머무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안고 사는 걱정이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고 자식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우리는 미리 그려본 불행한 시나리오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지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할 일이 없으면 그게 더 걱정이야. 사실상 걱정 중독 상태인 거죠. 무언가를 항상 불안하게 생각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역설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걱정한다고 그 일이 더 잘 풀린 적이 있던가요? 걱정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반복될수록 뇌에 깊이 박히고 결국 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오랜 걱정은 수면장애, 만성피로,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기 어려운 신체화 증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걱정이 병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늘 위기 상황에 있다고 착각하면 몸은 그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상황처럼 심장은 빨리 뛰고 소화는 멈추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실제 문제인지 아니면 생각 속 그림자인지를 구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 걱정을 해보죠.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서 당장 문제가 된다면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해지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상상이라면 그것은 불안이지 문제는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허상을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걱정거리를 붙잡기 전에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를 자문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걱정이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독과 같아 놓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놓지 못한 걱정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은 몸까지 해치게 됩니다. 사실 걱정은 해결이 아닌 집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바라면서도 내 기대에 맞게 되길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완벽하게 안전하길 바랍니다. 모순된 바람이 걱정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컨트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결과까지 통제하려는 마음은 놓아야 합니다. 그 욕심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고통이 됩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먹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아닌데 왜 그리 꼭 쥐고 사는가? 손에 들고 있으면 쥐는 손만 아플 뿐이다. 이 말처럼 걱정은 결국 쥐고 있는 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살다 보면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걱정을 문제로 오해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걱정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세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생각보다 많은 걱정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조금의 고요함,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여유입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돈보다도 집보다도 이 마음의 평온을 갖추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란 감정은 결코 부정하거나 억지로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 또 걱정이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산책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의 파도가 점점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걱정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고, 돈이 걱정된다면 지출을 점검하고, 작은 절약부터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삶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의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가족과의 짧은 대화, 이런 작은 평온이 쌓여 진짜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줄어든 만큼 마음의 평온과 삶의 여유가 조금씩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 더 자신을 다독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마음의 평온에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일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틈만 나면 머리는 바로 생각을 시작하죠. 혹시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노후에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시작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루미네이션, 곱씹기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 계속 맴도는 이 현상은 불안과 우울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불안을 끝없이 되새김질하는 루미네이션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멈추기로 마음먹을 때 비로소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미네이션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훈련과 실천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희망을 봅니다. 이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즉, 불안을 줄이려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야. 불확실하다는 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일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하고 없다면 놓자. 이런 식의 의식적 전환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생각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마음의 근육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은 가만히 있는 시간에 강해집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걱정은 희미해집니다. 걷기, 청소, 정리, 산책, 간단한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정리하는데 탁월한 도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일상행위를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스님들이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나무를 다듬는 이유는 단지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곧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에 머무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거든 몸을 먼저 다스려라. 몸이 움직이면 마음은 따라갑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놓는 연습입니다. 걱정이 심할수록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계속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작은 구멍에 물이 쌓여 터져버리는 것처럼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일기 쓰기, 대화 혹은 간단한 메모도 좋습니다.
생각을 꺼내어 종이에 적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머릿속 괴물이 아닙니다. 글로 표현된 생각은 훨씬 다를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쓰는 것, 있는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유약한가? 이런 걱정하는 내가 한심한가? 이런 판단은 버리세요. 걱정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다루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말하고 써보고 정리해보는 습관은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걱정을 적금처럼 다루는 습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걱정을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꺼내보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스스로와 약속해 봅니다. 이 걱정은 오늘 밤 9시에만 생각할 거야. 그 전에는 봉인. 놀랍게도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정해 걱정의 구역을 만들어주면 그 외의 시간에는 머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의 70%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보다 고통의 공포로 더 많이 괴로워한다.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걱정이란 결국 내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작은 연습들이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자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요즘 너무 시끄럽습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병이 날까 두렵고 가진 것이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매일 밤 잠을 설치며 만일이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연못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에 돌을 하나 던져 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작은 돌을 집어 연못에 던졌습니다. 돌은 퐁당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가라앉고 그 중심에서 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보았느냐, 제자야. 너의 걱정도 이와 같다. 하나의 생각이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 물결이 점점 너를 삼켜버리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자꾸 떠오르고 끌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짊어지려는 마음이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도착하지 않은 것을 짊어진 자는 그 무게에 짓눌릴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걱정해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눈을 떠라. 마시고 있는 물의 온도, 불어오는 바람, 눈앞의 햇살을 느껴라. 걱정은 항상 머릿속에 있고 평온은 항상 발밑에 있다. 걱정은 생각 속의 환상이고 평온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눈빛에서 따뜻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연못을 떠올렸습니다. 물결이 퍼질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는 다시 지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지금을 살겠습니다. 늦가을 산사, 낙엽이 바람에 실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피로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침 마루에 차를 마시고 있던 스님이 그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차 한잔 하시지요. 남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앉았습니다.
스님, 제가 요즘 숨이 막힙니다. 노후 자금도 불안하고 자식은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아픕니다. 하루하루 걱정이 쌓여 가슴이 꽉 막혀옵니다. 스님은 찻잔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찻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붓지 못하듯 마음도 비우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 없지요. 남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말처럼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멈출 틈도 없이 달려갑니다. 스님은 조용히 낙엽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 낙엽을 보십시오. 나무는 그것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남자는 그 낙엽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쓸데없는 예측입니다. 우리가 겁내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으며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 순간의 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님, 걱정을 아예 하지 말란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이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가 문제지요. 걱정은 손에 쥔 불덩이와 같아서 오래 쥘수록 나만 데일 뿐입니다. 남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없는 하루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의 시작이지요. 남자는 처음보다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내려놓아졌습니다. 걱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조이고 잠을 빼앗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몸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도록 눌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안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깨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구조가 오래도록 틀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노후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고 보험을 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부족함보다 감정적 불안함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드는 만큼 노후는 가벼워집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노후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생각보다 몸보다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외롭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이런 생각들은 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햇빛이 비출 때 사라집니다. 햇빛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걱정은 결국 내가 통제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그 집착을 놓는 순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아왔습니다. 쥘수록 삶은 무겁고 무거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놓아야 자유가 옵니다.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빈 공간에는 평화와 여유가 들어옵니다. 한노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걱정하는 사람이다. 살면서 얻은 것보다 버린 것이 더 큰 자산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노후는 그 시기입니다. 이제는 덜 불안해도 됩니다. 이제는 덜 비교해도 됩니다. 이제는 덜 걱정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많은 문제는 지금 여기엔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고 해결하지 못한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창밖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숨소리에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은 결국 미래를 앞서서 살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앞서가지 않습니다. 삶은 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란 돈이 많고 병이 없고 가족이 다정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홀로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아파도 덜 무섭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가난한 삶도 부유하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해 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걱정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노후에도 혼자서도 행복합니다.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본질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나 짧은 산책, 감사일기,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이런 작은 습관들이 걱정의 무게를 덜어주고 삶의 여백에 평화를 채워줍니다. 불교의 지영일치처럼 내 마음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지고 역경이 번영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가볍게, 삶을 평온하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안한 노후의 동반자 마음쉼터였습니다.